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과학학원 부원장 김태진입니다. 네, 저는 과학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과목은 화학이랑 생명입니다. 힘드시죠? 네, 빨리 끝내드릴게요. 먼저 이제 예비고인데 이제 만약에 뭐 형이나 누나 뭐 언니 오빠가 있으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변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과학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고1은 수능 범위는 아니에요.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닌데 이제 저는 포커스가 이제 어디냐면 내신이거든요, 언니. 저는 내신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좀 편하게 가자, 이제 이런 건데. 근데 보시면은, 물리가 이제 요 주제가 두 개고요. 화학이 주제가 두 개고, 네, 지구과학이 하나고, 생명이 제일 많아요, 언니. 생명이 제일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제일 힘든 게 아니라 제일 싫어하는 거죠. 생명, 그냥, 뭐, 외우면 돼. 아니면은, 나 외우는 거 싫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 생명 파트가 들어가 있는 이제 통합과학,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이 생명과학이 들어가 있는 파트에서 아이들 점수가 와르르르 무너져요. 대부분 아이들이. 물론, 그 중에 이제 몇몇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뚜렷한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죠. 근데 대부분,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제 생명 요 파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은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워보셨으면 저희 때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이 파트별로 딱딱딱 나눠져 있었어요. 책도 달랐고. 근데 지금 통합과학인데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이렇게 다 엉겨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설명하다가 갑자기 생명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생식과 유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게 3학년 2학기 내용이에요. 3학년 2학기 때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죠. 내신 거의 뭐 이제 다 떠나갔고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하겠지만은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을 조금 더 좀 비중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체적인 과학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과학, 1학년 때 이렇게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니지만 내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원과목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과중은 다 배워요. 부은고나 배운고나 뭐 이런 과중학교는 다 배우고 다른 학교들은 이 중에서 이제 세 과목을 픽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 중에 사탐에서 한 과목 선택하고 두 과목 선택하고 뭐 탐구에서 한 과목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드물지만. 네. 그래서 물리원 같은 경우는 1단원 역학 그러면은 1단원이면은요 1학기 중간고사예요. 1학기 중간고사가 킬러 단원. 그 다음에 화학은 1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단원. 총 4개 단원 중에서 1사단원이 킬러 단원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학년 아이들한테 선생님 저 수능 무슨 과목 선택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생지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해. 그냥 다 그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화학을 주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거 화학 아니에요. 1단원 같은 경우는 화학이 아닙니다. 수학이에요. 근데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희가 뭐 미적분 공식을 써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기껏 써봐야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식을 못 세워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식을 세워주면 아이들은 풀죠. 근데 그걸 시험 시간에 실전에서 아이들이 식을 못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화학이냐. 저도 화가 나요. 막 가르치면서 수능 문제 풀면서 왜냐면은 대학 들어가서 화학을 배우게 되면은 아이들이 화학을 재밌어서 화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특히 1단원 이런 거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도 화가 나.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아이들이 화학을 다 손을 놔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내신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정말 제가 시간 많이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을 진짜 멱살잡고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게 1단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조금 괜찮아요. 생명과학은 어렵지만은 대학 올라가서 배울만하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생명과학도 3단원하고 4단원 유전이 거의 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생명을 다 포기해요. 유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유전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학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그 반포에 이제 서문여고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 문제 보면은 무슨 조건부 확률을 써야 돼요. 아이들 못 쓰죠. 확률 학점 배우지도 않는데 못 쓰죠. 그러면 유전에서 그냥 다 손 나버리고 생명 안 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3학년 때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지금 3학년 아이들이 그래요. 지구과학은요 50분 시간이 주어지면 시험시간 대신 50분 시간이 주어지면은 한 30분이 남는데요. 다 풀고 30분 이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 노력 대비 점수가 공부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남는 30분 동안에 검토가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처음에 풀 때 이게 답이다라고 확신하고 풀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칠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지구과학은 의문사를 당한대요. 자기가 딱 풀고 시험 나왔을 때는 많이 틀려봐. 한두 개 틀리겠지라고 했는데 70점대. 이게 왜 틀렸지? 왜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학을 공부할 때는 도표 분석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놨지만요, 사실은 간단한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으로 가면 투과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투과목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이제 투를 예전에는 서울대에서 필수 과목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이제 다 빠졌죠. 그래서 수능에서 투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선택을 하면은 가산점을 줍니다. 근데 그 가산점 맞는 것보다 그냥 원 과목 선택해가지고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점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는 내신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대에서 내신 필수 과목을 정했죠. 이따가 이제 3부 타임이 제일 중요한데 입시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내신에서 필수 과목을 선택을 해놨는데 공학계열이면은 이제 물리투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선택 과목이 되면서 ABCD를 나누죠. 절대평가로 나눠졌죠. 그래서 내신 대비가 목적이라면요, 3학년 때 올라가서 개학하고 나서 그때 학교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내신 대비 때 질문하면서 관련 문제집 풀면서 충분히 A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성문고는 조금 달라요. 성문고는 여기서 성문고 지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요번에 성문고 아이들이 생투 선택한 아이들이 무너졌어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성문고 선생님 계신가요? 아이가 이제 아이는 고대 수시를 쓰는 아이인데 교과 쓰는 아이인데 생투를 선택해서 이제 내신을 챙겨야 되는 아이인데 생투 시험을 너무 수업을 진심으로 하셔가지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수업을 투 과목을 그렇게 막 빡세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험 출제될 것도 문제 프린트로 다 나눠주시고 여기에서 응용해서 낼 거야 라고 이제 다 힌트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A가 가능한 건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굉장히 자기 선생님 과목에 프라이드가 강하신 거죠. 생명을 배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수업을 하셔가지고
A가 원래 보통 A가 30% 이상 나오거든요. A가. 제가 뭐 아이들 얘기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들었을 때 네, 4%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굉장히 울 뻔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간에 A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는 아무래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1까지예요. 그러니까 2학년 내신까지예요. 2학년 내신까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요거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잘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왜 제목을 집어넣냐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학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은 통합과학까지는 점수가 나오는데 2학년부터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이제 시험 때 한 달 정도 놔두고 빡세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100점이 나와요. 근데 중학교 때 문제 형식은 뭐냐면은 너 이거 아니? 이런 내용이 뭔 줄 알아? 이런 형태의 문제라면은 고등학교 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기억, 니은, 지읒, 보기를 주고 여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냐 모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골라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보기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배경고 같은 경우는 무당수가 많기는 하지만은 보통 20문제에서 이제 25문항이 제일 많거든요, 학교가. 그 25문항 중에서 기본 문제 한 7, 8문제 정도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찍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과학을 잘하는 방법이 중요한 건데, 이제 과학을 이제 잘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보통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어. 근데 100% 이해한 거는 아니에요. 한 80% 정도 이해해서 그 정도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수업 내용 80% 이해했다? 굉장히 나이스한 학생인데 대부분이 거기서 멈춰요. 이쯤이면 됐어.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적어놓고 뭐 집에 가서 한번 보면 되지. 하지만 안 봐요. 나중에 봐야지 라고 하면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것 같아.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공부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공부할 때는 마침표를 찍어라. 안다, 모른다, 이거는 이거다 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내가 모르면 뭘 모르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몇 %, 아이들 그 정도 아이들, 정리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야 공부의 방법이 어딨어 무조건 열심히 해. 그럼 저희 때나 먹혔던 얘기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어르신이 진짜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노트. 개념 정리든 문제든 뭐든 노트에다가 다 써.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어린이들 그 자료집에 보면 노트 한 권씩 드렸죠. 요번에 새로 이렇게 찍은 건데 그거 활용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든 뭐든 다 쓰게 시켜요. 근데 이거를 제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숙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느냐? 글씨 연습밖에 안 돼요. 아이들 집에 가서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적기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칭찬을 해야 돼요. 계속 칭찬을 하고 처음에는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건 조금 좋네. 본인이 느껴서 뺄 거 빼고 더 할 거 더 하고 해가지고 완성되는 거지. 처음부터 좋은 방법이 있어. 야 이렇게 써. 여기다 못 쓰고 여기다 못 쓰고. 말도 안 돼. 이거 되는 학생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써라.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써봐라. 글씨가 개발 세발이든 뭐든 써라. 그리고 다 듣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서. 그래서 그게 되면은요, 어머니, 이렇게 돼요. 이게 실제 제자가 썼던 이제 그 흑역마음 무지인데, 굉장히 정리 잘했죠. 막 색깔도 넣고 정리 잘했죠. 남학생이. 놀랍죠. 이 아이 결과로 보면은 서울대 약학과 같습니다.
아니, 원래 잘하는 애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잘했던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가르쳤는데 아이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점수가 아니라 나중에 굉장히 클 것 같은 아이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반을 옮기려고 했어요. 야, 너 문제집 한 번 주고 이거 풀 수 있는 만큼 풀어갖고 와봐. 그러면은 선생님이 반 옮겨줄게. 좀 그 윗반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가져가더니 선생님 좀 못하겠어요. 왜? 선생님 그냥 저는 제가 하던 패턴대로 공부할게요. 좀 아쉬웠어요. 분명히 여기서 이제 점프할 수 있었는데 그래 그럼 난 네 의견을 존중한다. 한번 해보자. 근데 정말로 그 아이는 꾸준히 자기 패턴대로 해서 점수가 정말 눈에 보이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3학년 때는 거의 모든 시험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았어요. 그리고 화학도 저하고 이제 화학 같이 했는데 화학도 하나 틀리거나 다 맞았어요. 그 녀석 정리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 이제 정리했던 노트 제가 가져온 건데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점수가 막 오르는 학생,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들 말고 점수가 막 오르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처음에 출발점은 비슷했는데 나중에 가서 차이가 날 때를 보면은 성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토를 안 달아요. 그러니까 왜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해요. 그리고 나서 힘들면은 일단 해놓고 나서 선생님 이거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장이 조금 더딘 아이들 대부분은 안 해보고 불평을 해요. 안 해보고 선생님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많은데요. 숙제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뭐 노트 정리든 숙제든 뭐든 일단은 해야 돼요.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아요. 풀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가 왜 못 푸는지를 알아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다 그거 지도합니다. 근데 안 해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어려워서 저 못했어요. 손도 못했어요. 이러면은 저희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은 먼저 1학년 때, 저학년 때부터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길을. 그렇게 하면은 내신 대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희 과정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제 여쭤볼게요. 똑같은 양의 이제 공부를 하는데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쭉 공부하는 것과 10개월을 쪼개서 한 달씩 쪼개서 한 달 빡세게 공부하고 조금 쉬고 빡세게 공부하고 조금 쉬고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10개월을 빡세게 연속으로 공부하는 거는 어머니 정시예요. 보통 아이들이 1, 2학년 내신이 무너지면은 정시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게 언제부터냐? 고3 올라가는 1월부터예요. 1월부터 10월까지. 진짜 쉬지 않고 달려야 돼요. 근데도 불안해요. 근데 수시는 1학년 때 시험 4번, 중간기만,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2번, 총 10번이에요. 그럼 저희가 내신 대비를 물론 한 달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길게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평균 잡아서 이제 한 달이라고 치면은 10개월, 똑같은 10개월이에요. 그때 정말 자기가 다 불살라가지고 내신 대비다가 올인을 해서 등급을 1등급을 유지를 하면은 정말 저희가 뭐 공부에 완도가 없다고 하지만은 정말 편하게 대학 갈 수가 있어요. 내신으로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에다가 신경을 써야 돼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1학년 때부터 엄마 나는 정시야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신성고 가는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신성고는 어차피 정시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의 대다수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지금 당장 힘들게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기 싫은 거예요. 정시 공부한다? 그러면은 내신 동안에는 난 좀 괜찮아. 내신 동안 좀 쉴 수 있어. 정시는 3년 뒤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 안도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자꾸 정시에다 올인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3학년들 내일이면 수능인데 제가 지난주까지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선생님, 진짜 내신이 꿀이에요. 선생님, 자기가, 걔는 이제, 내신이 2학년 때까지 한 3점 후반대가 나왔어요. 3점 후반, 4점 초반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각성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부터 정말 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아이 별명이, 여기 자습실 지방령이에요. 우리 학원 아이들이 다 알아요. 딱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오늘도 공부하다 갔어요. 내일 수능인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게, 아, 정말 내신이 꿀이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가 내일 수능을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중에 내가 정시로 갈아탄다, 이거는 3학년 올라가서 얘기죠. 그 전까지는 무조건 내신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뭐 1학년 때부터 시험 한 번 망쳤다? 엄마랑 그냥 정시로 갈래. 그래 끌고 오세요, 저희 학원. 제가 정신교육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이고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내신을 이제 잘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세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베이직 코스는 입문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챌린지 코스로 넘어가면은, 네, 내신에서 심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드밴스드로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네, 급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수능 대비까지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과정은 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과정별로 교재는 물리학 같은 경우는 다 외부 교재를 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상출판사가 많이 보였는데 저희하고 비상출판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화학은 제가 교재를 다 만듭니다. 요거 이투스만 빼고요. 나머지 아톰이랑 뭐 이런 거는 제가 다 만듭니다. 근데 요 모형 교재가 거의 악마의 교재예요. 네. 그래서 여기 다 묻습니다. 그냥 다. 그 다음에 네, 생명과학은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완자랑,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기출픽이랑 이제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완자 통합과학으로 진행을 하는데, 내신 대비 교재, 이따가 이제 저희 그 통합과 학생님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내신 대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실 건데, 그 선생님 교재를 다 만드세요. 통합과. 내신 대비 교재는. 근데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반전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네, 난이도가 가장 높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의 교재, 네, 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열의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은요, 제가 고3 아이들 1월부터 모의고사를 매주 보거든요. 그 고3 모의고사로 시험을 같이 볼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가장 네, 난이도가 높은 반이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12월에 개강하는 반, 화학 개강반.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반인데, 네, 가장 쉬운 교재 아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대략 종료 시점이 8월 말인데 왜 이렇게 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내신 대비가 여기다가 4월 한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넘어가요. 내신 대비가. 그래서 내신 대비 때 통합과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기말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해야 돼서 네,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월 3일 개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좀 바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문여고 아이들이 네, 내신 대비를 제가 또 챙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주를 늦췄습니다. 그 녀석들 때문에. 그래서 12월 3일이 아니라 12월 10일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네, 지금 현재 금요일 진행하고 있는 반, 이 아이는 네, 두 번째 단계에서 챌린지 코스 진행하고 있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물리 원반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인데, 이 반 아이들도 상당히 잘해요. 물리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12월 말이면은 베이직 코스가 끝나고, 네, 챌린지 코스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현재 베이직 코스 진행하고 있는 물리반, 그리고 통합과학반, 네, 이렇게. 현재 뭐 저희 학원에 등원하고 있는 학생들이면 그냥 그 반 맞춰서 여기 요일이랑 시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다 똑같고, 여기 예비고일 통합과 개강, 12월 4일 개강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7번, 8번은 조금 특이점이 뭐냐면은 여기 통합과학 내신 대비가 4월만 있는 게 아니라 4월부터 쭉 이어지죠. 그냥 기말 때까지 중간고사 내신 대비 시작하면서 기말까지 쭉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학교마다 이제 그 시험 범위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나눠서 네, 진도별로 반을 나눠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문 선생님 들어오셔서 각 학교 내신 경향부서 짧게,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짧게 네, 진행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머니, 3부, 오늘 입시, 변화되는 입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3부 내용, 네, 좀, 주의 있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문희 선생님이 들어오실 건데, 지금 문희 선생님이 좀 제 편견을 깨신 분이에요.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 잘 안 뽑아요. 제가 신규 선생님들 면접을 봐서 이제 시간을 보고 뽑는데, 서울대 출신이나 뭐 카이스트나 이런 선생님들 잘 안 뽑아요. 안 뽑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질문을 하면 이게 왜 질문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잘 모르세요. 근데 저희 문희 선생님이 그 편견을 깨신 분인데, 네, 공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근데 아이들의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캐치를 잘하세요. 그래서 아마 문희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은 저희가 이번에 통합과 그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아이들 그 내신 실적이 아마 이런 실적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문희 선생님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어머니 끝나시고 네, 얘기하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